시골 마을의 오후 3시는 유독 고요하다. 햇빛이 노란 벽을 타고 내려오고 바람이 감자밭의 잎사귀를 흔들어 소리를 만든다. 이곳에서 모든 것은 느리고 모든 것은 오래되었다. 박선영 할머니는 손자 준호가 올 때까지 언제나 현관 계단에 앉아 있다. 시간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서 시간을 기다린다. 세상의 모든 할머니들이 그렇듯이 그녀도 손자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채운다. 손자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지를 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가장 깊은 웃음이 피어난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 준호가 들고 온 것은 책가방 대신 두터운 프로젝트 폴더다. 할머니, 다 망쳤어요. 내일까지 우주 숙제를 못하면 성적이 떨어져요. 준호는 안경 너머로 눈을 반짝인다. 10살 아이의 한숨은 할머니의 손을 잡아당긴다. 뭘 하는 건데? 할머니가 묻자 준호는 서둘러 폴더를 펼친다. 우주의 신비로운 사진들, 로켓의 구조도, 과학의 어려운 언어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 시골집 거실 테이블 위로 펼쳐진다. 이것은 그저 초등학교 과학 숙제가 아니다. 이것은 1000km 이상 떨어진 별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다. 로켓 추진 원리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그냥 책만 읽으라고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작아진다. 할머니는 깊은 호흡을 한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난다. 손자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책 위에 옮긴다. 여든이 다 되어가는 손가락이 로켓의 그림을 따라간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시골 마을의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명확하다. 로켓은 기적이 아니야. 과학이지. 생각을 해보렴. 너는 물풍선을 탁 던진 적 있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생각해보자. 풍선에 공기가 들어가 있고 그 공기가 나가려고 한다면? 할머니는 두 손가락을 모아 화살표를 그린다. 반대 방향으로 풍선이 날아간다. 그렇지? 준호의 눈이 떠진다. 아! 뉴턴의 제3법칙이요! 할머니는 웃음을 짓는다. 그 웃음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 지식의 기쁨이 아니라 비밀을 나누는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할머니는 펜을 들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연료실, 배기실, 산화제의 통로, 한 줄 또 한 줄. 손가락이 떨리지 않는다. 선이 정확하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처럼. 손자는 사라진다. 대신 또 다른 존재가 이 거실을 채운다. 학위가 있는 손, 우주를 본 눈, 미래를 계상한 뇌.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다. 무언가 시간을 통과해온 낡은 기억이 마치 화석처럼 굳어있던 기억이 살아나서 입을 열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이 부분이 중요해. 로켓이 정말로 날기 위해서는 화학적 에너지를 완벽하게 조절해야 한다. 연료와 산화자의 비율, 연소실의 온도, 배기의 방향, 모든 게 수학이야. 모든 게 물리야. 조금만 틀어지면 폭발한다. 조금만 잘 맞으면 별로 간다. 준호는 침을 삼킨다. 할머니의 설명은 책 어디에도 없다.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 마치 할머니가 옛날에 우주를 배웠던 것처럼. 마치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봤던 것처럼. 그 감각은 무엇일까? 누군가 깊은 우물에서 건져올린 물처럼 오랜 침묵 속에 잠겨있던 언어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 감각. 시간이 흐른다. 햇빛은 더 노란색이 되고 그림자는 더 길어진다. 거실의 한 모서리는 어둠에 점령당한다. 할머니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페이지 위에 그려진 로켓은 이제 생명을 얻었다. 정확한 선, 정확한 숫자, 정확한 설명. 준호는 학교 수업 시간처럼 손을 들고 질문한다. 할머니, 로켓이 날아갈 때 왜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거 아니라 자꾸 빨라져요? 할머니는 미소한다. 그리고 다시 설명한다. 연료가 줄어들면서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같은 힘이 더 적은 무게에 작용하면 가속도는 증가한다고 뉴턴의 법칙으로 명확하게. 준호의 노트에는 공식들이 하나씩 채워진다. 마치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순간인 것처럼. 이게 로켓 방정식이야. 크졸크프시키 로켓 방정식이라고 하지 소련의 과학자가 만든 거야. 할머니의 손이 멈춘다. 몸이 굳는다. 마치 과거에 누군가가 현재의 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 소련이 나올 때 할머니의 눈에 먼 그림자가 지나간다. 할머니의 눈은 창밖을 본다. 그 눈에는 이 시골 마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비친다. 돌로 된 대학 건물, 차가운 겨울 하늘,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모인 강의실, 칠판에 그려진 복잡한 방정식들. 하지만 그것은 환영이다. 할머니는 다시 이 시골 거실로 돌아온다. 요즘 아이들은 우주에 대해 배울 때 과학자 이름까지 알아야 하나? 할머니가 중얼거린다. 준호는 물음표가 생긴다.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할머니는 다시 웃음을 짓는다. 그것은 더 이상 할머니의 웃음이 아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웃음이 이 할머니 몸을 빌려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쓸쓸함과 기쁨이 섞인 웃음이다. 포기한 것과 얻은 것이 도시야 담긴 웃음이다. TV에서 봤지 뭐. 옛날에 우주 다큐멘터리 보던 할머니야. 할머니의 대답은 빠르다. 너무 빠르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마치 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가볍게 웃음으로 덮어내려는 것처럼. 준호는 그것을 놓쳤다. 어린아이의 눈은 심플하다. 할머니가 TV에서 배웠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전문성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일까? 할머니의 손가락이 로켓의 궤도를 따라 그을 때 거기에 담긴 정밀함은 무엇일까? 준호의 엄마, 즉 지은이는 지금 서울의 큰 회사 출장에 나가 있다. 그래서 준호는 매주 금요일 시골 할머니 집에 온다. 엄마가 모르는 것, 아이도 모르는 것, 그것이 이 거실에 숨어 있다. 그 숨겨진 것의 이름은 전문성이고, 그 전문성의 이름은 오래된 기억이고, 그 기억의 이름은 사라진 시간이다. 해가 진다. 창밖의 세상은 자주색이 되고 별 하나둘 떠오른다. 할머니와 손자는 여전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있다. 로켓의 그림은 완성되었다. 준호의 숙제는 끝났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할머니의 눈에서 나가지 않는 무언가,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무언가. 그것은 마치 오래된 책의 한 페이지처럼 누군가의 인생에서 뜯겨나간 한 장처럼 보인다. 준호야, 할머니가 부른다. 목소리는 매우 낮다. 마치 세상에 다른 누구도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처럼. 뭐여 할머니?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니? 준호는 생각한다. 그리고 답한다. 저는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로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쓸어 올린다. 그 손은 떨리고 있다. 고요한 떨림이다. 감정의 파도가 피부를 통해 나타나는 떨림이다. 그래, 그런 꿈을 꿔. 꼭!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속삭임이다. 기도처럼 들린다. 아니, 기도 맞다. 누군가의 미완성한 꿈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기도. 그것은 유산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다. 그것은 생면이다. 그날 밤, 준호가 집을 떠나갈 때 할머니는 현관 계단에 앉아서 별을 본다. 검은 하늘에 흩어진 별들, 그곳에 가고 싶었던 누군가의 마음, 그곳에 닿고 싶었던 누군가의 손. 그 마음이 오늘 손자의 입에서 우주과학자라는 말로 나왔을 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골 밤하늘 아래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미완성한 꿈을 손자가 완성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침묵 속에서, 별빛 아래에서, 오래된 여정의 무릎 위에서 손가락이 맺힌 눈물을 닦으면서 마치 그 눈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는 강물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것처럼. 오늘의 할머니는 이 순간을 새기고 있었다.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내일이 올 때까지 이 비밀을 품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비밀이 손자의 눈빛에서 싹트고 있다는 것을 본다. 우주에 대한 욕망, 그것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할머니를 놀라게 한다. 놀라고 또 슬프게 한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이 이제 손자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오늘의 밤이 깊어간다. 지은은 어머니 집의 다락방에서 먼지를 짜낸다. 10년 이상 건드리지 않은 공간이다. 손가락 끝에 먼지가 소복히 내려앉고 햇빛이 그 먼지를 따라 기하학적인 무늬를 그린다. 회사의 고질적인 프로젝트 실패로 이틀을 집에 못 나갔던 지은은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로 이곳에 왔다. 딸은 학교에 가 있고 어머니는 방에 누워 있다. 혼자가 된 다락방에서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무질서한 생각들이 물처럼 흘러가기를 바라며 그녀는 먼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청소라는 행위가 자신을 정화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정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뭔가 다른 것이 찾아왔다. 상자는 복고이색 가죽으로 된 오래된 물건이었다. 크기는 A4 종이 정도지만 무게가 묵직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물건 자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은의 손이 멈춘다. 호기심과 경고의 감정이 동시에 밀려온다. 그것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순간 지은은 침입자처럼 느껴진다. 자신의 어머니의 물건이지만 자신이 열어서는 안 될 무언가인 것처럼 느껴진다. 손가락이 상자의 가죽을 감싼다. 그 감촉만으로도 시간의 무게가 전달된다. 50년을 살아온 손. 그 손이 떨린다. 상자를 열자 하얀 관찰 종이가 먼저 나타났다. 그 아래에 있는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 신경 써놓은 것처럼 보인다. 지은이 종이를 걷어내면 검은 활자로 윤세된 증명서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1974년 물리학 학위증. 졸업자의 이름은 박선영. 영문으로는 박선영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색이 발했지만 그 아래 빨간 왕관 그림과 사회주의 국장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지은의 눈이 멀어진다. 숨이 가빠진다. 이것은 그녀의 어머니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 살았다. 평생 손잡아주고 손녀봐주는 것이 일이었다. 그녀가 아는 어머니는 학력을 드러낸 적이 없다. 아니, 숨기셨다고 해야 맞다. 지은은 어머니 학력을 묻지 않았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시골 할머니는 이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증명서 아래로 신분증이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처 산하 우주개발연구소 1977년 1월 1일 발급. 직급은 연구원. 이름은 박선영. 사진에는 30살쯤 보이는 여성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것을 지은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안다. 그 눈빛이다. 세월이 흐르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에 있는 뭔가가 변하지 않았다. 처감고처럼 보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눈빛. 그리고 그 얼굴은 웃지 않고 있다. 신분증 사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얼굴이다. 지은은 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자신의 어머니는 항상 웃고 있었다. 손자, 손녀를 볼 때마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진 속의 여성은 웃지 않는다. 그녀는 생각하고 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흑백 사진들. 그것도 오래된 흑백이다. 각도가 설명하지 않은 마치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은 사진들. 젊은 여성이 설치도를 손에 들고 있다. 그 옆에는 남자 과학자들이 함께 있다. 4, 5명인가. 모두 고농축의 집중력을 얼굴에 담고 있다. 다른 사진에는 같은 여성이 큰 기계 앞에 서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은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안다. 그 기계의 크기가, 그 기계를 감싼 구조들이 모두 중요성을 외치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그 여성이 웃고 있다. 처음 보는 웃음이다. 그것은 어머니의 웃음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웃음이다.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의 웃음이다. 편지들이 나타났다. 손으로 쓰인 편지들. 봉투에는 우표가 붙어 있다. 모스크바 소인 1970년대 한글 주소. 지은은 하나를 열었다. 펼쳐진 한글 글씨가 흔들린다. 선영에게 보냄이라고 시작한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 쓰인 것인가?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친필이 아니다.
지은은 확신한다.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누군가의 편지이다. 그 누군가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편지의 매 줄마다 그 간절함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지은은 편지를 계속 읽지 않는다. 어딘가 토부를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읽어서는 안 될 무언가. 상자에 밑바닥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 흑백 사진 한 장. 그것은 로켓이다. 거대한 로켓가 하늘을 향해 서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있다. 여러 명. 그 중에 한 명의 여성이 보인다. 젊은 여성이 남자들 사이에 서 있다. 자신감 있는 자세로. 마치 이 로켓의 일부인 것처럼.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있다. 과학자의 포즈가 아니라 예술가의 포즈처럼 보인다. 마치 자신의 작품 앞에 선 예술가처럼. 이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 이 로켓이 한국의 로켓이라는 것, 지은의 뇌가 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한다. 지은은 바닥에 앉아 있다. 상자의 물건들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다. 그 광경은 마치 누군가 인생이 폭발한 것 같다. 한 인생이 증명서와 신분증과 편지와 사진으로 분산되어 이제 더 이상 모을 수 없는 형태로 흩어져 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가? 분노의 눈물인가? 아니면 미안함의 눈물인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황폐하게 느껴진다. 어머니는 평생을 이것을 숨기고 있었다. 평생을 다른 삶을 살아가며 이것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지은은 그것을 전혀 묻지 않았다. 아니, 본 것도 없었다. 어머니를 보면서 평범함만 보았다. 따뜻한 평범함. 하지만 평범한 뒤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평범한 아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가? 시간이 흐른다. 다락방의 햇빛이 변한다.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지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상자의 물건들을 다시 정렬하기 시작한다. 조심스럽게. 마치 이것들이 깨질 수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관찰 종이로 감싼다. 편지들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신분증을 천천히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다. 그 신분증 속의 얼굴이 자신을 본다. 그 얼굴은 반세기 이상을 기다렸던 얼굴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발견하기를,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하기를, 그리고 그 누군가가 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딸이 이 상자를 열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지은은 다락방을 나간다. 서둘러 내려간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 이제 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이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숨기고 있었는지. 하지만 내려가는 계단에서 지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진다. 어머니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어떤 표정으로 이 상자를 보일 것인가? 어머니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반세기 이상을 숨겨온 것을 이제야 누군가가 발견했다는 것. 그것이 해방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인가? 지은의 손에는 신분증이 들려있다. 젊은 여성의 얼굴이 손바닥 위에 놓여있다. 그 얼굴은 웃지 않는다. 그저 응시한다. 내려가는 여자딸을 바라본다. 그리고 응시는 만난다. 현재와 과거가 손가락 위에서 만난다. 저녁이 된다. 창문을 통해 노을이 집을 붉게 물들인다. 지우는 어머니의 방 앞에 서 있다. 손에는 여전히 신분증이 들려있다. 문을 두드려야 한다. 하지만 그 손가락이 문을 두드릴 수 없다. 이따가 문이 자신에게 열릴 때 새 세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움직일 것을 안다. 그 움직임은 돌아올 수 없다. 과거는 현재를 통해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만남의 무게를 지우는 이미 감각하고 있다. 하지만 문은 열려야 한다.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지훈의 손이 올라온다. 짧은 노크 소리. 할머니의 방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 지훈이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보인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다. 햇빛이 은발의 선을 따라 내려온다. 지훈의 손에는 여전히 신분증이 들려 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몸이 돌 같아진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평생 기다려왔던 것처럼, 마치 이 발견이 자신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것처럼. 엄마,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부른다. 이게 뭐야? 신분증을 들어보인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 눈빛이 변한다. 색이 빠진다.
혹은 색이 다시 나타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눈빛이 그 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머니는 입을 연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목이 메인다. 앉아라.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지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는다. 모자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든다. 그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마치 전 세계가 이 방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건 오래전 일이야. 할머니가 시작한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아직도 그 시간 속에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내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는 멈춘다. 계산이 잘해서 선생님이 나한테 물었어. 넌 과학을 좋아하니? 그때만 해도 여자가 과학을 한다는 게 뭔지 몰랐어. 그런데 그 선생님 덕분에 또 멈춘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본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 1970년대였어.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갔는데 우리 반의 여자가 나 하나뿐이었어. 남자 선배들이 물었어. 너 왜 여기 왔어?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웃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웃음이 아니라 자기 방어였어. 할머니의 눈이 멀어진다. 졸업 후에 정부에서 장학생을 뽑았어. 소련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거였어. 그때 한국이 우주시대에 들어가려고 했거든. 과학기술자가 필요했어. 할머니가 신분증을 집어든다. 그것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나는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얼마나 거창한 생각을 했는지. 웃음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웃음이다. 무엇이 서글프다는 웃음이다. 모스크바 국립대 앞에 갔어. 영하 30도 밑에 세상이었어. 내 인생에 그런 추위를 본 적이 없었어. 건물들도 회색이었고 사람들 얼굴도 회색이었고 심지어 하늘도 회색이었어. 하지만 그곳에 있는 과학은 따뜻했어. 강의실에서 배우는 로켓 물리학, 우주공학 모든 것이 새로웠어. 소련 과학자들은 우주로 인류를 보내고 싶어 했어. 그걸 봤을 때 나는 그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어. 과학은 국경도 없고 남녀도 없다는 걸. 오직 진리만 있다는 걸. 학위증을 만진다. 이 종이는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명이었어. 나는 그 증명이 필요했어. 누군가 날 과학자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어. 귀국했을 때 박정희 정부가 우주개발연구소를 만들고 있었어. 한국의 로켓을 만들려는 프로젝트였어. 너무 급했어. 모든 게 급했어. 우리는 밤을 새고 또 새면서 설계도를 그렸어. 남자 연구원들만 있던 그 팀에 날 받아줄 사람은 많지 않았어. 하지만 리더는 이야기했어. 박선영이 소련에서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 거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실린다. 우리는 한국 최초의 로켓을 만들 뻔했어. 정말로 얼마나 설렜는지. 하지만 자부심은 금방 사라진다.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온다. 1980년이 돼서 모든 것이 중단됐어.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 로켓 개발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어. 우리의 설계도는 창고에 갇혔어. 그리고 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매우 작아진다. 내 이름도 함께 갇혔어. 지은이 물어본다. 그럼 아버지는? 할머니 얼굴이 더 복잡해진다. 아버지는 그 일을 몰랐어. 우리가 만난 건 내가 연구소를 떠난 이후야. 그리고 그 후로 줄곧 평범한 아내로 살았고 평범한 엄마로 살았어. 하지만 평범해질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내 안에는 과학자가 죽지 않고 있었거든.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우주를 생각했어. 수성에 도달한다면 화성의 토양은 어떨까? 블랙홀은 정말 존재할까? 그런 생각들이 날 괴롭혔어. 그런데 너희 준호를 보면서 처음 변한 생각이 있었어.
이 아이가 나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아이에게는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 돼 있으니까. 너한테는 미안했어. 아무 말도 못 해줄 수 없었거든. 너는 아버지를 많이 따랐는데 아버지는 나에 대해 몰랐어. 그래서 너는 엄마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나는 그걸 견뎌냈어. 아니, 견뎌냈다고 생각했어. 실은 내내 누군가 이걸 찾아주기를 기대했어. 할머니가 신분증을 다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이제 그 행동이 기도처럼 보인다. 마치 무언가를 깨우려는 기도처럼. 그런데 뭐가 재미있느냐면 할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다. 지은이 놀라 고개를 든다. 이 신분증 내가 52년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안 나. 언제쯤 상자에 넣었나 생각해보니 마음이 황량해졌어. 누군가 날 발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단단히 숨겼다니 할머니의 웃음을 계속댄다. 그것은 자신을 비웃는 웃음인가? 아니면 자신을 용서하는 웃음인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 우리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지. 묵묵히 내 것을 내려놓고 남자들이 만든 세상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지웠어. 그런데 이제는 다를 거야. 최소한 준호한테는. 지우는 어머니를 껴안는다. 말없이. 오랜 침묵 끝에 나누는 처음 포항이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를 몰랐어. 무지했어. 엄마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려고 노력도 안 했어. 할머니는 딸의 머리를 쓸어 담는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시작일 거야.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밭이 황금색이 된다. 이 시골의 평범한 풍경 속에서 가장 거대한 우주의 비밀이 밝혀졌다. 아니, 비밀이 비밀이기를 그만두었다. 빛으로 나왔다. 할머니는 지은을 바라본다. 너도 저것들을 봐야 해. 너도 알아야 해. 이것 우리 가족의 역사야. 평범하지 않은 역사야.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간다. 그것이 자유인지 아니면 해방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할머니의 입이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손자를 통해 미래로 흘러간다. 새 세대를 잇는 우주의 꿈이 이제 시작된다. 학교 복도는 여름과 가을이 만나는 그곳이다. 로켓 모형이 준호의 손에 들려 있다. 그것은 지난 일주일간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든 것이다. 밤마다 할머니의 거실에서 할머니는 원리를 설명했고 준호는 손으로 만들었다. 알루미늄 호일, 종이, 나무젓가락, 평범한 것들이 모여 우주의 꿈을 만든다. 처음에는 비뚤어졌다. 로켓은 곧아야 한다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다시 만들었다. 3번, 4번, 8번째 시도에서 완벽했다. 그때 할머니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게 로켓이야. 완벽함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로켓 개발이지. 준호는 지금 학교 강당에 서 있다.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자리를 채웠다. 발표는 순서대로 진행된다. 첫 번째 학생은 태양계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는 우주 비행사의 꿈에 대해. 준호는 10번째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마치 로켓 발사 직전의 카운트다운처럼. 옆에 앉은 친구들이 몸을 쏙 감춘다. 발표자들이 대부분 교과서에서 읽은 내용을 낭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강당에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흐른다. 비상함이 있다. 준호의 손에 들린 로켓 모형 때문이다. 선생님이 손을 들어 올린다. 10번째 김준호 학생입니다. 주제는 우리 할머니, 한국의 숨은 우주 영웅입니다. 준호가 무대 위로 올라간다. 강당이 조용해진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뭔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준호는 마이크를 잡는다. 손이 떨린다. 목소리도 떨린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다. 감정이다. 자신이 쏟아낼 무언가가 너무 커서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떨림이다. 저는 우주가 좋아요. 준호가 시작한다. 그런데 우주가 좋은 이유를 모르다가 할머니 덕분에 알게 됐어요. 우주는 미래예요. 그리고 할머님은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던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준호는 이야기한다. 1974년 모스크바 영하 30도의 추위, 소련 국립대학교의 강의실. 한국 여자 과학자가 어떻게 그곳에서 로켓 물리학을 배웠는지. 그 여자는 귀국했고 박정희 정부의 우주개발연구소에서 일했다. 한국이 로켓을 만들려던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꿈은 1980년에 중단됐다. 정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이름도 함께 사라졌다. 역사 속에 묻혔다.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그런데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55년을 이 시골에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서 밤마다 별을 봤어요. 할머니 가슴속에 있는 우주는 죽지 않았어요. 강당은 침묵이 된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학부모들의 눈이 빨개진다. 친구들도 준호를 바라본다. 이 10살 아이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고 역사에 대한 분노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준호는 로켓 모형을 들어 올린다. 이건 제가 할머니랑 만든 로켓이에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꿈꿨던 로켓이에요. 그리고 제 꿈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더 낮아진다. 마치 우주의 고요함을 담은 속삭임처럼. 저는 꼭 우주과학자가 될 거예요. 할머니가 못한 꿈을 제가 이룰 거예요.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그 순간이다. 첫 번째 손뼉이 울린다. 가운데 앉은 한 어머니의 손뼉이다. 그 다음 또 다른 손뼉, 그리고 또 선생님이 먼저 일어난다. 학부모들이 일어난다. 학생들이 일어난다.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찬다. 준호는 무대 위에서 그것을 본다. 자신이 흘린 눈물이 마이크에 떨어진다. 그것도 음향 장비를 통해 전 강당에 울린다. 어린아이의 눈물이 증폭되어 울려 퍼진다. 선생님이 준호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포흥한다. 이것은 평범한 학교 발표회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의 복원이다. 묻혀있던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빛을 받는 순간이다. 준호가 내려온다. 친구들이 둘러싼다. 와, 준호 할머니 진짜 대박이야. 우주과학자? 정말? 준호 할머니 자기 자서전 써야 해, 진짜. 웃음이 흐른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볍지 않다.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의 웃음이다. 강당의 한 모세리에서 발표를 듣고 있던 교육청 장학관은 적어도 10번은 메모를 한다.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해. 그 장학관이 친구 교사에게 말한다. 그 교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준호의 발표 영상이 찍혔다. 스마트폰에 이미 올려진다. 친구들의 부모가 SNS에 공유한다. 우리 아이 친구의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어? 한국 우주 개발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어? 그날 저녁 준호는 할머니 집으로 간다. 엄마 지은인 운전을 한다. 차 안에서 엄마는 준호를 바라본다. 준호야,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알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엄마,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가 웃음을 터뜨린다. 그것은 눈물과 섞인 웃음이다. 할머니한테는 그냥 안아주고 이렇게만 하렴. 할머니는 영웅이라고. 진짜 영웅이라고. 할머니는 현관 계단에 앉아있다. 알고 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전화했기 때문이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운 학생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린다. 준호를 보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준호가 달려와 할머니를 안는다.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계속 쓸어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이 필요 없다. 세 세대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 50년의 침묵이 한순간에 터져나온다. 차가 도착했을 때부터 할머니와 준호는 현관 계단에 앉아있다. 여전히 안아주고 있다. 해가 진다. 별이 떠오른다. 그 별빛이 현관을 비춘다. 세상 모든 평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웃음도 나온다. 정말 우습지 않은데도 웃음이 나온다. 인생이 이렇게 예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국의 여성과학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빛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 역사가 복원된다는 생각에. 밤 하늘은 조용하다. 별들이 켜졌다가 꺼지고 또 켜진다. 그것이 반짝임인지 호흡인지는 알 수 없다. 박선영 할머니는 현관의 계단에 앉아 있다. 준호의 손을 잡고 있다. 그 손은 작지만 따뜻하다. 마치 미래가 손가락 끝에 살아있는 것 같다. 지은이는 그들의 옆에 서 있다. 엄마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댄다. 세 세대가 하나의 우주를 본다.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닫는다. 말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것 같아서다. 준호가 먼저 말한다.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저 별 보여요? 저 별이 할머니 같아. 혼자이지만 밝아.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울음처럼 들린다. 눈물이 흐른다. 50년을 기다린 눈물이다. 누군가 자신을 별이라고 부르는 것. 누군가 자신이 혼자이면서도 밝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상이다. 돈도 이름도 아닌 한 아이의 말 한마디. 준호야!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더 세게 쥔다. 할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뤄줄 수 있을까? 준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눈을 본다. 그리고 목소리를 낸다. 아주 또렷하게. 할머니, 제가 꼭 우주비행사가 될게요. 진짜로 약속할게요. 우주에 가서 저기 별들을 다 세워올게요. 그리고 할머니 말씀도 다 들려줄게요. 할머니의 입이 떨린다. 말을 더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침묵 속에 있는 것이 나을까? 반백년의 침묵이 이제 깨졌다.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쓸어 올린다. 그 손가락은 이제 떨리지 않는다. 평온하다. 그래, 꼭! 절대 포기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할머니는 지은을 바라본다. 딸의 얼굴이 보인다. 더 이상 바쁜 직전인의 얼굴이 아니다. 딸이다. 자신의 딸이다. 누군가의 어머니면서 누군가의 딸이다. 지은아. 할머니가 부른다. 엄마 뭐예요? 지은이 대답한다. 자랑스럽다. 엄마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존재한다는 거. 그것만으로 엄마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지은은 어머니를 껴안는다. 동시에 주모도 껴안는다. 세 세대가 하나가 된다. 사람과 사람, 시간과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 별처럼 먼 듯하지만 같은 하늘의 일부라는 것. 할머니는 중얼거린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을 줄은 몰랐다.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은. 지은이 말한다. 엄마 원래 의미 있었어요. 다만 이제 알게 된 거고 지금부터 더 밝아질 거예요. 엄마 이야기가 세상에 나갈 거고 준호가 계속할 거고 우리 가족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돼서 누군가를 비춰줄 거예요. 밤이 깊어간다. 시간이 흐른다. 별들은 여전히 타고 있다. 이 시골 마을에서, 이 평범한 현관의 계단에서 가장 거대한 우주의 비밀이 펼쳐진다. 그것은 과학의 비밀이 아니다. 사랑의 비밀이다.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사랑. 할머니는 이제 말한다. 나 정말 이상한 말 하나 하고 싶은데 준호가 뭐여? 라고 묻는다. 요즘 유튜브라는 거 봤는데 너희들 이 얘기 올려도 돼요? 내 친구들과 유튜브에 중독된 상태거든. 석 달 전에 할머니 그 정도면 조회수 억대 나올 거라고 했어. 뭐 억대가 뭔지는 몰라도.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 지은이 말한다. 엄마 이미 올렸어요. 학교에서. 준호 학교에서. 할머니가 놀라며 진짜? 조회수가 뭔데? 라고 묻는다. 준호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린다.
10만 개요, 할머니. 할머니가 중얼거린다. 10만 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아, 내 이야기가 10만 명한테 보였다고. 신기한데? 진짜 신기해. 별빛이 더 밝아지는 것 같다. 혹은 눈이 적응해서일 수도 있다. 마치 오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본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 할머니의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것이 이제 빛으로 나온다. 그 빛이 준호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파된다. 엄마, 나 유명해졌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한다. 근데 이게 제일 좋은 유명함이 뭐냐고 하면 내 가족이 날 알아주는 거다. 내 손자가 날 우주 과학자라고 소개해주는 거다. 내 딸이 날 자랑스러워해주는 거다. 조회수는 뭐 숫자일 뿐이지. 하지만 이것은 진짜다. 세 사람은 여전히 밤하늘을 본다. 그리고 별들도 여전히 빛난다. 인류는 우주로 나가고 싶어 했다.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 서고 로켓은 하늘을 가르고 과학자들은 계속 우주의 비밀을 풀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우주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것을 잇는 사랑의 파동. 할머니가 준호의 귀에 속삭인다. 저기 봐, 북극성. 그게 가장 밝은 별이야. 항해자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별이야. 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별이 되어줄 거야. 그런 사람이 되어줄 거야. 준호가 대답한다. 할머니처럼요?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린다. 그래, 할머니처럼. 아니, 할머니보다 더 밝은 별이 돼. 할머니는 혼자 빛났지만 넌 많은 사람들을 밝혀줄 거야. 시간이 또 지난다. 밤은 깊어지고 별들은 서서히 사라진다. 새벽이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골 마을의 현관 계단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다. 세 세대가 함께 있는 순간, 과거가 현재를 만나고 현재가 미래를 낳는 순간,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놓지 않는다. 지인도 어머니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주다. 이것이 무한대다. 별에서 별로 이어지는 빛의 줄. 죽음도, 시간도, 거리도 끊을 수 없는 그 줄. 새벽이 온다. 검은 하늘이 서서히 회색이 되고, 회색이 분홍이 되고, 분홍이 주황이 된다. 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 잠이 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에 준 손자의 손, 준호의 옆에 기대에 앉은 엄마 지은,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있는 밤하늘의 별들. 아침이 찾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본다. 현관계단에 엎드려 자는 세 사람을. 할머니와 딸과 손자. 그들은 웃으며 죽고 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깨어있으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아침해가 그들의 별을 밝혀준다. 한 여성의 시적되지 않은 우주여행이 손자의 꿈속에서 계속된다. 그렇게 역사는 만들어진다. 거창하지 않은 곳에서, 평범한 현관 계단에서 세 사람의 손을 맞잡은 순간.